질문 있습니다. 지금이 실적 시즌인데 이게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분기가 6월 말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기 보고서는 그 분기 말 이후로 45일 이내에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45일째가 빨간 날이다. 그럼 그 다음 영업이. 그러니까 보통 그냥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6월 말이면 8월 15일이잖아. 근데 8일로는 뭐예요? 광복절이니까. 8월 16일이 아마 그럴 거예요. 맞나? 근데 7월이 31일까지이기 때문에 14일까지. 아, 그러면은 이제 8월 14일이 마지막인 거죠. 정확히 알고 있네. 역시 우리 주식에 미친 자. 그래. 근데 막 보면은 마지막 날 막 끝나갈 때쯤 다 발표하잖아요. 아,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못해서 빨리 발표를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면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거대 기업이 거기는 진짜 전 세계에 다 있고 막 재무제표 막 다 올라오는데 전산으로 되잖아. 판매 금액 거기에서 뭐 비용 빼고 하면은 정확히 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출단에서는 금방 집계가 됩니다. 요즘에 다 뭐 ERP라고 하는 거 중소기업도 월 4만 원 회계관리 이런 거 쓰잖아. 그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잠정치를 먼저 발표를 하고 거기에 이어지는 속보치, 수정치 뭐 이런 거 발표를 하고 확정치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굉장히 선진적인 거버넌스, 공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빨리 공시를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잠정치를 내봤던 경험도 없고 괜히 잠정치 냈다가 수정 많이 해야 되면 또 욕먹잖아. 복잡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한 번에 내. 그런 것도 있고 분기 보고서는 그나마 나은데 결산 같은 경우에는 외부 감사인, 즉 회계법인의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결산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마감이 다 끝났지만 회계사들한테 이게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회계사들이 이거 다 들춰보고 재무제표 맞는지 외부 감사를 해서 도장 쾅 찍어주려면 그게 바로 안 돼요. 몇 달이 걸리고 감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연도가 끝나고 90일 이내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총 열기 2주 전 까지 공시를 해야 돼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이제 주총욕을 하고. 근데 그 전에 외부 감사를 마쳐야 되는데 그 회계법인에서 로드가 걸려버리니까 우리가 빨리 하고 싶어도 빨리 공시해 주세요 해도 기다려보세요. 저기 것 좀 하고요. 해도 이것도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병목 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부 감사인이 즉 회계사가 보니까 저 상무님 여기 이 자료들이 모자라는데요. 여기 이런 영수증이 없는데요. 이 증빙이 안 되는데요. 베트남 법인 거 자료가 빠지는 싱가포르에서 뭐 안 온 거 있는 그때부터 또 막 다시 베트남 연락해. 싱가포르 연락해. 야 빨리 하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이 돼가지고요 자료를 못 구합니다. 야 어쩌라고 저희 그러면 저 공시 못 하는데요. 야 이거 저 주총 2주 전까지 공시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벌점 먹게 생겼어. 거래 정지될 수도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우왕좌왕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공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도 있고 근데 현실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져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병목 현상이 있다는 건 다 아니까 그러면 회사가 뭘 노력할 수 있느냐.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우리를 우선순위로 그 중에서도 뭐 회계사를 더 쓴다라든지 물론 이제 이거는 비용의 문제기는 한데 또 하나 방법이 있는 게 대한민국은 곧 죽어도 회계 결산을 12월 결산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아. 모든 기업이 다 회계 연도를 1월부터 12월로 보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3월 결산법인, 6월, 9월, 12월 결산법인도 있고 10월 결산법인, 8월 결산법인이 되게 많아요. 잠깐 애플이 몇 월 결산법인이지? 8월인가 10월인가? 그러니까 이게 특이해. 우리 기준에서 보면 특이한데 그들이 봤을 때는 그냥 당신네 회사 결산이 몇 월이에요? 그냥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월 배당 투자가 가능한 게 3월 결산법인, 4월 결산법인, 5월 결산법인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해서 12개 주식을 사놓으면은 매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그냥 3, 6, 9, 12만 나누더라도 마지막에 회계감사, 결산이 몰리는 걸 4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곧 죽어도 12월 결산법이냐. 근데 이것도 뭐냐면 모기업이 12월 결산이야. 근데 자회사가 3월 결산이야. 그럼 골치 아파지는 거지. 자회사는 그럼 뭐 이거 3개 분기만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설명 이씨 골치 아파 다 12월로 맞춰. 또 인수를 한 기업도 어떤 기업은 3월 결산 법인이었는데 모기업이 12월 결산이니까 저희도 12월로 맞추래요. 그래서 한 해는 거의 9개월치밖에 영업자료가 없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결산기를 바꾸느라고. 이왕 바꿀 거면 그냥 3월 결산으로 바꾸시지. 근데 옛날에는 금융사는 좀 3월 결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3월 결산도 없어요. 법적으로 12월 이건 아닌 거죠? 아니요, 그게 강제는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도 다른 법인이 조금 있긴 할 텐데 되게 극소수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헷갈린다고 하는데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병목 현상, 특히 주총, 맞아요. 주총도 슈퍼 주총데이 하잖아요. 한 주총 하루에 막 몇백 개 거의 상장사가 2,500개인데 뭐 스펙 이런 거 다 빼면 2,400개 정도 될 텐데 2,400개 중에서 한 주에 목 금요일에 하는 게 1,000개가 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그것도 그 회사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또 그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또 있는 거예요.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풀려면 그래서
금융위에서도 계속 슈퍼 주총대, 그러니까 주주총회 집중일 분산되도록 사전에 가장 많이 몰리는 날 공시하고 이때를 피하도록 유도하고 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아니 현실적으로 이제 회계법인에 다 막혀 있는데 어쩌라고, 이거부터 풀어줘야지. 그러니까 근본은 그거예요. 결산 시기를 좀 분산시키자. 삼성그룹은 뭐 한 3월 결산으로 가시고요. 현대차그룹은 6월 결산, SK그룹은 9월 이렇게 분산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하네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변경하는 시기 그 한 해 정도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어차피 1년에 한 번 결산인데 그걸 3월에 하면 어떻고 12월에 하면 어떻고 6월에 하면 어때? 꼭 추울 때 해야 되나? 에어컨 바람 쐬면서 여름에 하면 안 되나?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건 있다. 모 슈퍼개미가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대호야, 주식쟁이는 말이야 1년에 4번만 잘하면 돼. 딱 실적 시즌. 그러니까 그 실적 잘 나올 기업을 먼저 길목 지켜서 그게 맞으면 뭔가 서프라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라는 말이 있는 거고, 어닝 서프라이즈 심지어 비율도 따지게 되는 거고, 그걸 미리 기다렸다가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럼 그 다음날 갭상승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1년에 서너 개 종목 기다려놓고 한 몇 %씩이라 걸면 1년 농사 그걸로 다 짓는 거예요. 꾼 있잖아, 꾼. 우리 맨날 공시만 뭐 자영업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렵지. 그 실시간으로 공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좀 나아져서 사전 공시를 하잖아요. 네. 몇 월 며칠 몇 시에 컨콜 하겠습니다. 그때 공시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나마 하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미리 예고를 해야 되는데 날짜만 공시하는 회사들도 있어. 시간을 공시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8월 8일 장 마감 후. 장 마감 후 언제요? 3시 반, 4시? 5시? 그리고 또 몇몇 기업들은 뭐 저도 출입했던 기업에서 있었던 일인데, 기자들한테 오후 한 2시? 2시 반? 먼저 실적 자료를 내줘요. 보도자료를 먼저 줘. 그리고 엠바고를 거는 거예요. 3시 반 이후에 기사화해 주십시오. 장 마감 이후에. 그럼 기자들한테는 이게 공시사항인데 먼저 이메일이 들어와 있어.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서프라이즈인 거지. 물론 이거를 미리 써놓고 정교한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해야지 정확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자료를 먼저 주고 엠바고를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엠바고라는 거는 이제 국제 어떤 외교라든지 해적선한테 우리 국민이 납치당했을 때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던 건데, 경제적으로 왔을 때는 정교함을 먼저 좀 준비하기 위해서 엠바고를 거는 거거든요. 근데 좋게 말하면 기자들은 이 데이터를 검증하면서 혹은 전문가들한테, 특히 정부에서 정책이 발표된다. 그럼 기사를 먼저 쓸 때 전문가 코멘트를 달아야 되잖아. 그래서 전문가한테 전화하는 거죠. 박사님, 교수님, 정부에서 이런 거 내놓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래요? 저 금시초문인데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박사님. 메신저로 보내. 그 박사님 보고 코멘트를 해줘. 아, 네, 이번 정책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엠바고까지는 한 하루 이틀이 남아있어. 근데 또 이 박사님이 아까 누구 기자가 보내준 건데 당신도 한번 보세요. 돌고 돌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또 기자들도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 출입기자가 받은 보도자료인데 엠바고 걸려 있어. 근데 산업부 출입기자나 국토부 출입기자가 어떻게 하다가 나는 주워들었는데 나 이거 특종인가 보다 해서 먼저 써. 야, 그 기재부에서 엠바고 걸려 있는 거야. 근데 같은 언론사에서 엠바고를 깼어. 근데 얘는 이제 당신 일주일 동안 기재부 출입 금지, 이런 식으로 또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또 그게 사전에 기사화가 되거나 기사화 되기 전에도 또 소문이나 뭐 이런 것도 많아요. 어떤 얘기 하다 말았지? 기업 공시였나? 아무튼. 근데 기업 공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장중에.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 공시 시스템이나 언론사 기사가 표출되는 시스템은 예약이 다 가능해요. 우리 와이즈 클럽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도 예약이 되잖아요. 발행 시간 얼마, 이런 것들. 근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게시판 올리는 게 예약 기능이 되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클릭을 해야 돼. 근데 이거 클릭 잘못했다가 먼저 올라와서 부장님, 제가 지금 클릭 잘못해갖고 우리 IR 자료 지금 올라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야, 이 새끼야, 그거 삭제하려면 지금 전산팀에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면 전산팀에 돼요. 과장님, 제가 저기 재무팀 누군데요? 지금 홈페이지에 자료가 올라가고. 그래요. 그 삭제하려면 저기 카페24에 전화해야 돼. 잠시만요. 카페24 저 담당자가 외근 중이요. 그 카페24 빨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 주가는 다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이거 막 투자해야 돼. 막 주식쟁이들 받고 공시 올라왔다. 야, 공시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IR 자료 올라왔다. 여기 숫자 다 있어. 야, 지금 이거 서프라이즈야. 사야 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참, 이런 게 참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실수라고 그냥 웃어넘기기에는 파급력이 원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공시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엠바고랍시고,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기자들이 분명히 출입처에서는 엠바고는 오후 4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만 자료가 2시 반에 들어왔어. 네, 이것만 하고 저 할게요. 그거 하고 표출하고. 예, 뭐라고요? 근데 연락이 와.
네, 여보세요. 아, 이 기자님 그거 4시 근데 그 공시 자료인데 지금 표출해 주면 기사 나갔어요? 난 저장만 눌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론사 기사도 삭제하려면 시간이 또 걸려요. 자체 홈페이지에서는 금방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네이버 다음에 나갔어. 그러면 또 네이버 다음에 연락을 해야 돼요. 아, 저희가 기사를 잘못 표출해가지고요. 또 그 사이에 그러면 이제 기사 또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다 한 30분 뒤에 존재하지 않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뜨는 거죠. 그게 누군가에게는 또 그 순간에 행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이제 비극. 솔직히 저도 그 실수한 적이 있어요. 실수한 적이 있어요.